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컵스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 이런 경기는 좀 피하고 싶다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코넬 레이 대 라스무센이고, 지금 템파베이가 좀 좋지가 못하죠. 7경기 동안 1승 6패 달리고 있고, 컵스는 뭐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확고한 2위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와일드카드에서 좀 유리한 자리에 있긴 하지만은 요즘에 빠따가 너무 별로입니다. 컵스가 제가 여러 번 뭐 어제도 터커라든지 뭐 PCA 같은 애들 타순 조정도 해주고 뭐 이렇게 막 변경을 많이 했다고 했지만은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지난 경기들 뭐 쉐인 바즈 만났을 때라든지 최근 경기는 뭐 11안타 12안타 뽑아내면서 그래도 막판 스퍼트를 올릴 채비를 하고 있긴 한데, 오늘 맞상대하는 이제 라스무센은 굉장히 좀 빡빡한 상대죠.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닝을 조금 못 먹는 모습이나 실점이 약간 많아진 건 있습니다만은, 시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성적의 투수를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뭐 폼이 딱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경기는 그냥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제가 이제 우연히 찾았던 라스무센이 지금 후반기 9경기 동안 한 번도 뭐 실망스러운 성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중에 5번이 한 점 차 게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템파베이가 이겼든 졌든 간에 라스무센 경기, 그러니까 일단은 템파베이에 빠져도 조금 별로일 때가 많았었고, 라스무센 자체가 되게 잘 버텨주는 선발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템파베이는 득점을 못 내는데, 지금도 한창 1승 6패로 좋지가 않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에 빠따도 이렇게 좀 막아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한 점차 게임이 좀 많았었거든요. 뭐 그냥 그 정도라든지 뭐 언더 같은 거, 그 정도만 볼만한 것 같습니다. 컵스가 요즘 빠따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뭐 큰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고, 템파도 8경기 동안 지금 빠따가 굉장히 형편없는 한 자릿수 안타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토론토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슈어저랑 스가노인데, 어제 경기는 이제 베시 때 그리고 트레버 올더스, 상당히 볼티모어의 선발이 우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시시 원래 볼티모어한테 굉장히 약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조명을 했지만은 별로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보여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한 점 차 게임이 굉장히 많았었고, 토론토한테 뭐 상대 전적이 앞선다거나 요즘에 좀 전적 같은 것들이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경기 뭐 1대6으로 이제 극심한 빠따 부진으로 지면서, 볼티모어도 지금 8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막 끈덕지게 이겨가지고 한 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했었는데, 이 한 점차 게임이 전부 다 승리한 거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트레버 로저스라는 믿을만한 투수가 나오는 이상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만 하겠다 생각을 했지만, 어제는 전혀 뭐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일단 뭐 슈어저, 사실 슈어저도 한창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한 2-3경기 가량은 좀 뭐 부상의 여파라든지 이닝도 못 먹고 실점도 이렇게 좀 쌓아지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슈어저도 이제는 좀 못 믿을 만한 시기가 됐고요. 스가노도 이제 한 7월부터 해가지고 후반기 때 좀 나아진 모습들이 있었는데, 8월 말부터 해서는 또 3경기째 좋지가 못합니다. 6이닝 4실점, 3.1이닝 7실점, 3이닝 4실점. 이 기간 동안 또 피홈런을 6개나 쌓으면서 안 좋은 모습만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전 이거는 볼티모어를 보기 좋은 게임 같지는 않아요. 내일은 뭐 토론토가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의 경우에 빠따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이 OPS조차 볼티모어의 올 시즌 후반기 OPS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냥 뭐 그렇게 따지면은 토론토가 어쨌든 홈 승률이 이제 그 필라델피아 담으로 좋은 팀이고, 그리고 양 팀의 선발들의 컨디션이 둘 다 조금 안 좋아 보인다. 그리고 볼티모어 아까 말했던 요즘에 뭐 좋았던 기록들, 이런 것들이 깨진 상태라면은 그냥 토론토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안정감은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배당은 안 나올지라도. 저는 토론토의 승리나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한 점 차 게임, 언더에 대한 생각은 둘 다 지금은 좀 빠따가 한창 때보다 별로라서 보긴 하는데, 뭐 그 정도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워싱턴 대 피츠버그입니다. 여기 이제 알바레즈랑 챈들러가 붙는다고 하는데, 앤드류 알바레즈도 그 시즌 막판에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잘하고 있고 젊은 이제 영건이다. 근데 딱히 뭐 그전까지 뭐 이런 유망주 순위가 높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시즌 후반에 한번 기용해 봐야지 이랬는데 잘하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알바레즈도 뭐 2경기 동안 뭐 이닝은 많이 못 먹었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이제 5이닝도 못 먹어가지고 볼넷도 3개나 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지만은, 글쎄 일단은 한번 기용해볼 만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바 챈들러, 얘는 알바레즈랑은 달리 이제 전체 투수 랭킹에서도 상당히 높은 유망주 순위에 있었거든요. 얘도 막상 올라보니까 직전 경기 미러키한테 2.2이닝 만에 9실점을 하면서 볼넷도 3개나 주고, 글쎄 선발로서 온전히 맡기긴 좀 어려운 느낌이다. 그전에는 이 친구가 이제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나 뭐 버로우스 이런 애들이랑 같이 페어링 해가지고 짧게만 던졌거든요. 근데 혼자 생출로 이제 좀 나왔더니 그때 좀 많이 쳐맞았다,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역시나 뭐 이름 있는 유망주일지라도 아직은 메이저리그랑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면모만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 경기도 그게 없어요. 언더오버가 없는 경기인데
저는 사실 워싱턴이 조금 더 볼만하지 않나. 왜냐면 지금 피츠버그가 계속해서 빠따는 엄청 별로고 7연패에다가 얘네들 원정 성적이 그 아마 콜로라도 다음으로 안 좋은 수준이거든요. 피츠버그가 요즘에 연패 중이고 빠따도 안 좋다면 사실 좋게 볼 게 하나도 없다. 그냥 그런 마인드일 뿐이고, 사실 또 워싱턴도 홈 성적이 이래요. 29승 42패로 전체 꼴찌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건드리기에 좀 별로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워싱턴이 만약에 부바 챈들러니까 역배 받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정배라면은 안 건드리는 게 맞아 보이네요. 자, 다음 이제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젠슨 정크랑 이제 그 찰리 모튼인데, 결론만 말하면 저는 이 경기도 도망갈 것 같아요. 왜냐, 일단 어제 경기 스쿠발이 나왔는데 디트로이트가 패배를 했다. 물론 뭐 부상도 있고 했다지만은 확실히 오늘은 이제 스쿠발급의 투수도 아니고 모튼이 나오는 이상 그렇게 막 믿을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커브가 괜찮다 이런 건 있지만은 마이애미도 커브에 대한 대처가 나쁘진 않았었고, 디트로이트가 내일도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OPS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디트로이트의 좀 요즘에 빠따가 되게 별로여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매도우스도 복귀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잘 치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카펜터, 딩글러, 매도우스 이런 애들만 OPS를 한 0.8 조금 넘기는 정도. 진짜 0.7도 몇 명 없는데 그 이하 0.5 이하인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디트로이트는 진짜 몇 명한테만 기대가 되는 수준이고, 지금은 딱히 좋은 시기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빠따적으로. 그리고 젠슨 정크도 지난번 경기 때는 60점이나 하는 안 좋은 면모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 전까지 매번 막 좋은 날에는 막 7이닝씩 먹어주고, 좀 안 좋은 날일지라도 한 5이닝 3실점 이렇게 막 잘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까다로운 친구란 말이죠. 이름값 대비 막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길래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매치 경기. 자, 스프롯이랑 코빈이 붙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매치가 상태가 진짜 안 좋거든요. 매치가 이로써 지금 이제 7연패를 달리게 됐고 텍사스는 5연승 중입니다. 두 팀 다 이제 와일드카드 랭킹상으로 정말 갈 길 바쁜 팀들이에요. 먼저 이제 텍사스는 지금 휴스턴이 이제 시애틀과 동격이 돼가지고 여기랑 이제 2승 차이로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매치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랑 0.5승 차이밖에 안 나죠. 신시내티도 추격 중이고. 이래서 매치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요즘에 정말 못하고 있다. 작년에는 매치가 이제 한 8월 말쯤부터 해가지고 시즌 막바지까지 되게 좋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23경기 동안 18승을 달리는, 이 중에 뭐 연승도 많이 달리고 이런 좋은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9월 뭐 한 초 중순까지 3승 10패거든요. 작년이랑 올해랑 시즌 막바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근데 이게 빠따적으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방울 차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 매치는 방울이 6.71이거든요. 작년에는 이 기간에 2.61이었었어요. 매치가 작년에 머나라든지 뭐 데이비 피터슨 같은 애들 해가지고 되게 투수들이 선발들이 잘 먹어줬다면은, 지금은 선발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스프로처럼 뭐 조나통처럼 이런 신인들을 쓰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잖아요. 이 와중에 스프롯이라는 친구, 사실 얘는 그래도 이제 올라온 지금 맥클레인이나 조나통 그리고 스프롯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유망주 랭킹이 높았는데, 그 중에 원래 스프롯이 가장 높았다가 얘가 못해가지고 100위권 밖으로 밀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이너리그에서도 최근에 이제 7월 달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8월 달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콜업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스프롯이 저는 앞서 말했던 조나통이나 맥클레인보다 조금 못 믿어온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메이저리그 데뷔전 자체는 나름대로 잘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신시애티 뽑았다가 정말 안 좋을 때 6이닝 3실점 정도로 그냥 뭐 어수룩하게 한 거고, 볼넷도 4개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믿거든요. 지금 매치 상태도 좋지가 못하고, 여기다가 패트릭 코빈은 정말 오락가락이 심한데, 글쎄 뭐 잘하는 날에는 뭐 8이닝 무실점 먹은 적도 있었어요, 저번에 청사전에서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휴스턴한테도 5.2이닝 실점하기도 하고, 홈이나 원정 편차가 있다. 여태까지 워싱턴에서 많이 뛰었으니까 매치와의 상대 전적은 안 좋은데, 그거는 올 시즌 텍사스에서 정말 크게 부활을 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보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이번에도 매치를 좋게 볼 만한 매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마침 텍사스도 지금 좀 신인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갈 길도 굉장히 바쁘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바라든지 텍사스의 역배 그런 거를 좀 노려볼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보스턴 대 뉴욕 양키스 경기인데요. 베이오랑 프리드가 붙습니다. 일단은 베이오는 지난번 경기 때 이런 구속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싱커가 1.5마일이나 더 잘 나와가지고 96.8마일 정도를 찍었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베이오가 가지고 있는 툴은 괜찮다, 땅볼 유도 비율이 좋은, 운영에 좀 이제 능숙한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구속까지 잘 나온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얘가 좀 피홈런이 많은 스타일이었었거든요, 땅볼 투수임에도. 근데 올해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좀 비슷한 이닝을 먹었는데, 재작년에는 157이닝에 24개, 작년에는 162이닝에 피홈런이 19개로 조금 줄었지만은 지금은
152.2이닝에 피홈런이 14개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랑 좀 비슷한 이닝인데 피홈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 와중에 피안타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찍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배우가 최근에도 나쁘지 않았었고 샌디에고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샌디에고도 빠따가 굉장히 무서울 때였다. 더구나 내일 상대하는 양키스가 요즘엔 좀 빠따가 살아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베요는 양키스한테 저승사자급으로 강했었거든요. 10경기 동안 1.95다. 사실 이 기간에는 양키가 정말 잘 쓸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럴 때마다 베요를 만나면 베요는 늘 1인분 해줬었거든요. 여태까지 양키를 만나가지고 베요가 거의 뭐 못한 적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작년에 이제 6월달쯤 그때 이제 4.2이닝 5실점으로 양키 빠따가 진짜 엄청 셀 때 그때 한번 당한 적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매번 뭐 이닝이나 뭐 잘 먹어줬거든요. 베요가 일단은 양키한테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맥스 프리드도 요즘에 좀 괜찮아졌습니다. 시즌 초반에 진짜 좋은 기세였다가 많이 죽었는데 3점대 방어까지 갔다가 최근에 4경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사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 둘 다 선발 투수들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도 이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다. 뭐 라이벌리가 걸려있고 와일드카드 싸움에서 지금 1, 2등이기도 하니까 경기 자체는 까보니까 사실 점수가 좀 안 났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언더를 볼만하다.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스턴 빠따 지금 좀 별로인 것 같고 양키도 빅벳 같은 게 있긴 하지만은 베이오 상대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 그냥 언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보스턴을 역배 보고 이런 것까지는 크게 욕심은 안 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대 캔자스시티 경기입니다. 타이거 워커랑 버거트인데 일단 이거는 필라델피아의 기세가 지금 굉장히 좋다. 그걸 먼저 언급을 해야죠. 필라델피아가 지금 홈승률이 50승 23패예요. 아마 어제가 67%인가 그랬으니까 아마 68, 9% 정도 되겠죠. 전체 1등 필라의 홈 그리고 최근에도 11경기 동안 홈에서는 10승 1패가 진행 중이다. 뭐 이 정도의 지금 좋은 홈 분위기를 달리고 있고 단순히 홈뿐만 아니라 그냥 최근에는 좋은 모습이 많이 있어요. 9경기 동안 8승 1패다. 그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필라델피아는 또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 이 경우에 빠따가 굉장히 또 폭발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전엔 점수를 조금 못 뽑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3경기 동안은 점수를 굉장히 잘 뽑고 있다. 5승 1패이기도 하고 점수를 못 뽑을 때조차 많이 이겼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필라델피아의 화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좋게 볼 만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적 시장 때 보강을 너무 잘했죠. 저는 해리슨 베이어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견수 수비면 수비 그리고 필라델피아 와서도 빠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다 후안 듀란 필라델피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이런 마무리 라인을 상당히 잘 보강을 했다는 것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물론 켄자도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쁘긴 한데 사실상 근데 켄자는 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게 켄자가 지금 지난 이제 클리블랜드와 시리즈라든지 이렇게 좀 안 좋아가지고 6경기 동안 1승 5패인데 지금 켄자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은 와일드카드 가는 것까지 지금 6승 차이나 나거든요. 그래서 진출 확률이 0.5%밖에 안 돼요. 사실상 거의 뭐 없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내셔널리그로 치면 이거는 그 세인트루이스랑 비슷한 거거든요. 세인트루이스를 지금 내셔널리그에서 와일드카드 후보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만큼 버거트가 나오긴 하지만 켄자도 이제 버거트가 지난번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얘가 나올 때 언더북이 좋았었고 여러 가지 뭐 스위퍼 추가라든지 뭐 구속과 이런 세컨 피치의 차이, 딜리버리의 변화 저는 괜찮아졌다고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개 털렸었잖아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그 클리블랜드한테 3.1이닝 8실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나니까 물론 타이어 워커는 필라델피아 내부적으로 그렇게 뭐 믿을 만한 선발은 아니지만은 지금 필라델피아의 분위기가 너무 무섭고 버거트 역시 지난번 경기 때 개 털리면서 위용을 잃은 상태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뭐 필라델피아를 또 좋게 볼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는 여기다가 뭐 워커까지 조금 더 점수를 준다면은 오바 같은 것들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클리블랜드 대 화싹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언더오버 없더라고요. 나는 어제보다도 이 경기가 오늘은 좀 더 언더를 볼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제가 어제 조금 이거를 간과를 했던 거는 맞대결 상으로 8대2로 굉장히 강해지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테너 바이비 뭐 직전 경기 때는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 전까지 매번 한 4, 5실점 가량 해주는 모습이 있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진 시즌이다 이랬는데 그 테너 바이비가 어제 완봉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내 영역을 좀 벗어난 것 같다. 생각보다 화싹에서도 이제 좀 그 페레즈가 좀 잘했는데 그 경기가 결국은 뭐 그냥 완봉승에 무너지다 보니까 저는 어제 경기보다 오히려 오늘이 멤버상으로는 더 언더를 볼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더가 없길래 이 경기는 그냥 도망가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파커 메시 대 마틴 물론 이 정도면은
클리블랜드의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배당도 되게 별로고 어쨌든 메시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4경기밖에 안 뛴 선발이잖아요. 그 중에 한 번 또 이제 보스턴한테는 좀 어려웠던 적도 있었었고 마틴 역시 화싹 내부적으로는 괜찮은 선발이지만 볼넷이 많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승패는 클리블랜드가 좀 배당이 맛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언더만 생각을 했는데 이 경기는 어느부가 없길래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네소타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조 라이언이랑 이제 넬슨 경기인데 라이언이 헨자한테 2이닝 만에 5실점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경기를 했었다. 그래갖고 지금 사실 최근 4경기 동안 18이닝에 8.00이거든요. 그 사이에 뭐 어스라한테 4이닝 5실점, 토론토한테 5이닝 무실점. 그래서 못하는 것 같더니 샌디에고전에서 7이닝 무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회복을 했나, 괜찮아졌나 생각을 했더니 바로 직전 경기에서 털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 4경기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찍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라이언도 좀 이제 안 좋게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올 시즌에는 뭐 피홈런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덜 맞았다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막 신뢰할 수 없는 단계처럼 보이긴 합니다. 반대로 라인 넬슨, 이 두 투수가 공통점이 있다면은 둘 다 이제 포심의 위력이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 보여드리고 이러는데 올 시즌 구종 가치의 랭킹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포심 1등 자리를 거스먼이 먹었고 이후에 뭐 스킨스나 이렇게 있는데 라인 넬슨이 포심 3등입니다. 그리고 조 라이언은 5등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원래 라이언이 이게 1등이었다가 다른 애들이 많이 좀 치고 올라오고 라이언은 못해가지고 약간 내려간 모양새예요. 어쨌든 간에 라인 넬슨의 이런 포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인정을 받고 있다. 그 소리인데 라인 넬슨은 포심 구사율이 거의 뭐 60%를 넘는 선수입니다. 지난 몇 년보다도 올 시즌이 특히 더 좋기도 하고 최근에 이렇게 홈이랑 원정 패스도 있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 지난번 원정, 미러키 원정도 6이닝 실점으로 잘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원정이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한 10경기가량 괜찮은 구간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구간이 있었고 한 번 무너졌다 뿐이지 지금 계속해서 좋은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4경기도 올 시즌 전체 방어보다 괜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인 넬슨이 되게 좀 미네소타 입장에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살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애리조나 역배 같은 것들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어제도 보면 애리조나가 진짜 어렵게 갔던 게임을 사실 이걸 역전을 했었잖아요. 모레노의 홈런으로 역전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또 불펜 때문에 내줬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바 역시 괜찮은 선택지다. 애리조나의 뭐 불펜은 늘 이렇게 불구덩이고 미네소타 역시 후반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불펜 마울이 애리조나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뭐 오바라든지 애리조나의 역배, 사실 선발로서는 오바만한 게임이 아니긴 한데 경기 후반부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애틀랜타 대 휴스턴 경기, 브라이스 엘더랑 헌터 브라운이네요. 둘 다 요즘에 좀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헌터 브라운은 원래 잘하는 선수고 그냥 가끔 가다가 조금 무너졌다 뿐이지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구속이 살짝 떨어졌다거나 뭐 그런 건 있을지라도 원래 이 정도 선발 구속은 정말 높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흠집이 난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헌터 브라운의 등판 자체는 굉장히 휴스턴 입장에서는 믿을만하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깔리는데 상대인 브라이스 엘더가 요즘 좀 잘합니다. 저는 예를 두고 2023년 시즌 전반기 때는 아주 우수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때 크게 무너졌다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4경기 동안 1.37이에요. 6이닝, 7이닝, 7이닝, 6.1이닝 이렇게 전부 다 아주 잘 막았던 게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엘더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구속 상승입니다. 싱커가 올 시즌 평균적으로 한 91.4마일에 그쳤었는데 이게 요즘에 지난번 경기도 1.2마일, 그 전에도 1.2마일, 그 전에도 뭐 한 0.8마일가량 최근에 이렇게 구속 상승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여기다가 가장 이제 자랑할 만한 구종인 슬라이더에 이런 각 같은 것들 더 신경 써서 던지고 있다. 요즘에 엘더가 4경기째 6이닝 이상을 먹고 있다. 이게 좀 고무적인 것 같거든요. 원래부터는 브라운에 비하면 엘더는 좀 작은 선수지만은 요즘에 활약도로는 그래도 조금 까다롭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나는 언더 같은 거 지금 휴스턴도 아까 말했다시피 시애틀이랑 지금 동률이 됐거든요. 승률 동률이고 맞대결도 5대5로 동률입니다. 근데 이제 지구 내 성적이 휴스턴은 이제 아메리칸 리그 서부에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반면 시애틀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앞으로 이게 맞대결이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방향이 안 갈린 건데 어쨌든 휴스턴은 이 와일드카드 싸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지라서 1승 1승이 정말 급한 상태이기도 해요. 이 와중에 어쨌든 팀 에이스인 브라운이 나온다. 저는 그냥 그것 때문에 휴스턴 승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엘더가 만만치는 않지만은 어쨌든 조금 더 믿음을 더 주는 쪽은 휴스턴이긴 하다. 헌터 브라운이긴 하다. 애틀랜타도 뭐 어쨌든 요즘에 빠따 같은 거 연이어 계속 별로고 6경기 동안 뭐 1승 5패다. 휴스턴도 빠따가 조금 안 좋았는데 어제 뭐 제콜 같은 신인들도 뭐 홈런 쳐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요르단 알바레즈 뭐 페이냐 그냥 있는 애들 자체가 멤버가 되게 괜찮잖아요. 네, 휴스턴 승에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이제 미러키 대 세인트리스 경기입니다. 우드러프랑 소니 그레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전 이 경기는 별로 큰 생각은 안 들어요. 어제도 그냥 맞대결 7차례 중에 한 점 차가 4번이나 있었다. 프리스터 대 안드레 팔란테 구도였는데 사실 그거는 뭐 미러키를 더 좋게 볼 만한 게임이긴 했었어요. 오늘도 우드러프 대 소니 그레이면은 양 팀에서는 이제 꽤 오랫동안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소니 그레이는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뭐 괜찮은 선발이라고 봐야 되긴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제 뭐 소니 그레이도 요즘에 되게 오락가락이 심하다.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해요. 1피안타 완봉승인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기 이후로는 기복이 굉장히 심해졌다. 3점대였던 방어를 지금 4.45까지 치솟았고 요즘에 좀 못 믿을 만한 상대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브랜든 우드러프도 이제 부상 복귀하면서 되게 잘했었어요. 어쨌든 구속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고 그 좋은 성적들도 이런 운적인 요소가 굉장히 심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드러프를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 3경기가량 못하더니 한 4경기가량 못하더니 지난번 경기 피츠버그한테 7이닝 1실점 했거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는 피츠버그보다도 빠따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미러키를 보기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우드러프도 조금 저는 뭐 경계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굳이 뭐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세인트루이스라는 팀 자체가 많이 까다롭네요. 저 오늘도 뭐 한 점차 게임 같은 거 생각은 해보는데 역시나 뭐 그렇게 큰 미드 못 주는 경기 같긴 하네요. 그리고 다음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 제가 어제 원래 샌디에고에서 시즈가 어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즈가 안 나오고 시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경기도 이제 콜로라도가 잡는, 내가 어제 좀 선발이 애매하고 샌디에고에 빠다가 지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샌디에고에서는 못 보겠다, 그냥 언더만 보겠다 이랬는데 딱 그냥 언더만 났습니다. 콜로라도가 잡아버렸고. 그래서 이게 샌디에고는 어쨌든 지금 와일드카드 싸움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기도 하고 뭐 잘 나가는 팀이긴 한데 빠따적으로 전혀 믿음을 못 주거든요. 저는 지금 상태로는 샌디에고가 나는 포스트시즌에서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내일 이제 콜로라도, 어제 이제 시즈가 안 나와가지고 이 조건이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콜로라도는 우한 상대로 원정 경기일 경우에 빠따를 굉장히 못 친다. 최근에도 어제랑 똑같죠. 2.4점 내고 있다, 많이 지고 있다 이런 건데 어제랑 분석이 똑같아요. 딜런 시즈 지금 상태로는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콜로라도는 이제 블레이랑인데 어제는 테너 고든이었잖아요. 테너 고든은 그전까지 뭐 다저스존이라든지 강한 팀 상대로 잘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이라는 애도 얘도 올 시즌에 몇 번 올라왔을 때 막 6이닝 무실점하고 막 그런 경기도 있긴 했지만은 테너 고든만큼의 임팩트는 못 보여줬다. 그동안 마이너리그에 오래 처박혀 있었었고 지금도 이제 돌랜도가 부상당했고 땜빵이거든요. 최근 마이너리그 4경기도 9.37로 아주 안 좋았다는 거. 그래서 어제보다는 샌디에고가 좀 이길만한 조건이라는 소리가 되긴 하는데 지금 상태 샌디에고는 믿음이 크게 안 된다. 뭐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의 승 정도는 뭐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제 같은 경기가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별로 가기 좋은 매치 같지는 않습니다. 샌디에고에 빠따가 그만큼 지금 5경기 동안 지금 샌디에고 빠따가 타율이 1할 6푼 8리거든요. 저는 이런 팀 데리고 가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 다저스 경기. 제가 어제 경기도 이게 참 재밌을 것 같다 막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벌랜드의 성적, 야마모토의 이런 투수 능력, 그리고 뭐 무키 배츠가 잘 친다, 샌프란시스코 어쨌든 간에 빠따 결이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별로 뭐 재밌을 거는 같은데 가기엔 별로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로건앱 대 커쇼. 양 팀에서는 내볼만한 선발이에요. 로건앱은 이제 홈에서 나오기도 하고 에이스이기도 하고 최근에 8경기 동안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내셔널리그 최초로 230에 도달하기도 하고 올 시즌 아주 뭐 좋은 시즌이긴 한데 근데 상대가 다저스라는 거. 로건앱도 다저스한테 약한 면모가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클레이튼 커쇼 지금 이 정도 성적이면 굉장히 괜찮아요. 역시나 근데 또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든지 오히려 반대로 이 커쇼는 샘프한테 강하긴 한데 그냥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안 가는 게 낫다. 어제도 둘 다 지금 빠따는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선발들이 좀 빡세가지고 그래갖고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더가 났습니다. 오늘도 나는 어제보다 이게 선발이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 벌랜더 대 야마모토 나는 이 구도가 조금 더 언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제 경기랑 똑같아요. 샌프란시스코 그동안 홈 성적이 되게 안 좋다 이거를 웹이 끊어주고 나서 9승 2패로 좋았는데 어제 경기도 이겼었죠. 이정우 선수도 약간은 좀 이제 심판의 판정도 괜찮았고 이후에 패트릭 베일리 홈런이라든지 홈 보살 많이 나오고 되게 그냥 복잡한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경기는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관심이 몰릴 만한 매치지만은 만약에 이게 나는 언더오버가 한 8.5 됐다 그러면 갔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가기에 좀 별로 같네요. 재밌겠지만 그냥 구경만 하겠다 그런 매치입니다. 다음 이제 시애틀 대 천사 경기입니다. 브라이언우랑 그리고 이제 그 페리스라는 선수가 붙는데 선발 왁구만 봤을 땐 당연히 좀 브라이언우가 좋아 보이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브라이언우 올 시즌 시애틀에서 이제 한 아마 2경기 빼고 전부 6이닝 이상을 던졌습니다. 지난번에 세인트루이스전도 6이닝 2실점으로 삼진 9개나 하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올 시즌에 이제 28번의 등판 가운데 26번이 6이닝 이상 먹었고 그 중에 콜스를 20번이나 했었어요. 제가 이런 기록도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특히 브라이언우의 홈 등판 때는
홈승률이 팀 성적이 상당히 좋았었다. 브라이언과 원정에서도 꽤나 잘 싸웠지만은 특히 홈일 때 좋았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올 시즌 홈방어는 2.40이고 원정은 3.58 이런 식으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 칭찬할 만한데 어쨌든 간에 뭐 브라이언은 크게 안 흔들린다는 소리예요. 통산 이제 천사와의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뭐 3점대지만은 홈에서 만났을 때는 전부 이제 6이닝 무실점, 5.2이닝 무실점으로 천사한테 잘 싸워왔다. 이런 것들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대한 이제 페리스라는 친구도 얘도 이제 보면은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좀 뭐 잘해가지고 그냥 올린 셈인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켄자한테 5이닝 실점, 어슬한테 6이닝 2실점 이런 와중에 지금 시애틀도 빠따가 그렇게 막 믿을만한 순간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내일 브라이언은 약간 좀 보장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이 친구 역시 메이저리그 뭐 얼마 안 뛰었지만 그렇게 막 쉽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지금의 시애틀 빠따 보기 별로 같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시애틀이 최근에 7연승 중이긴 하고 홈에서는 16승 2패가 진행 중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홈 시애틀은 지금 정말 좋은 구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빠따적으로 그렇게 믿을만하지가 않고 최근에 이제 그 홈에서 2경기 연속으로 지금 천사와의 경기가 한 점차 게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배당상으로 시애틀 일반승 1.3분밖에 안 되는데 헨슨까지 노리기에는 또 이제 위험 부담이 따른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천사가 최근에 이제 10경기 동안 한 점차 게임이 6번이나 되는데 질 때 지더라도 되게 좀 이렇게 많이 물고 늘어진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그냥 시애틀 승리를 딱 깔고 갈 텐데 지금 시애틀에 빠따 그렇게 막 미덥지가 않네. 전 이 경기 또 한번 시애틀의 승리나 뭐 어제 경기는 그리고 또 이제 불펜 때문에 제가 오바를 봤었는데 선발도 약간 좀 의구심이 들었고 오바를 봤었는데 오늘은 그냥 언더 쪽으로 돌아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어슬렉티스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내일 이제 세베리노랑 그린이 나온다고 하는데 세베리노는 부상 복귀 이후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부상 당하기 전에 그때 굉장히 좋았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요. 후반기 때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상 자문단에 갔지만은 이제 복귀전에서 5이닝 무실점하고 그 다음 경기 천사한테 5이닝 3실점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세베리노는 그래도 믿을만한 선발이다 이런 거고 헌터 그린 같은 경우에는 신시내티에서 가장 뭐 내보일만한 선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원정이라는 게 살짝 문제예요. 홈에서는 1.69인데 원정은 3.89다. 원정이라는 것들이 살짝 거슬리는데 지난번 등판 때 헌터 그린 굉장히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헌터 그린은 정말 강속구 투수인데 지난 이제 헌터 그린 등판 경기 매치 상대로 아주 잘했던 경기에서 100마일 이상 공을 뿌린 선수가 몇 명이나 있었냐 이런 거거든요. 전부 다 헌터 그린입니다. 그냥 헌터 그린은 지난번 경기 때 100말 이상의 공을 30개나 뿌렸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마지막 이제 7회까지 맞췄는데 그때 마지막 공이 101.1마일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 야 헌터 그린 굉장했구나. 늘 이제 뭐 우리가 미저러스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런 류의 원조격이 원래 헌터 그린이다. 그만큼 뭐 좋은 평가를 내릴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세베리노도 만만치는 않고 헌터 그린은 저는 충분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중에 지금 신시내티가 빠따가 굉장히 별로잖아요. 갈 길은 엄청 바쁜데 빠따를 너무 못 쳐. 지금 또 7경기째 한 자릿수한테 머무르고 있고 어슬레티스도 얘네들의 명성에 비해서는 요즘에 빠따가 그렇게까지 뭐 시원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저는 이 정도 선발이면 일단 언더 생각이 가장 먼저 났던 것 같고요. 신시내티의 승리도 못 볼 건 없을 것 같다. 이게 어슬레티스 얘네들이 홈발을 이렇게 못 받는 팀입니다. 아무래도 임시구장이기도 하고 홈에서 성적이 31승 42패거든요. 원정 성적은 5할이 살짝 안 되는데 홈 승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딱히 뭐 신시내티도 홈이나 원정 편차가 아주 큰 것도 아니어가지고 저는 뭐 신시내티의 승리나 언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